안녕하세요 여러분, 과학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단원 생물과 환경 단원 내용 중에서 다양한 환경에 적응된 생물의 특징을 관찰하며 말해보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시간에 배운 내용을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비생물 요소가 생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공부했습니다. 문제를 같이 읽어볼까요? 콩나물 떡잎의 색깔을 노란색에서 초록색으로 변하게 하는 비생물 요소는 어느 것이었을까요? 정답은 4번 햇빛이었습니다. 햇빛을 비춘 콩나물은 떡잎의 색이 노란색에서 초록색으로 변했지만 햇빛을 가린 콩나물은 떡잎의 색이 변하지 않은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마리의 새 사진을 봐보세요. 지금 이렇게 부리 모양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외가리는 부리가 길쭉하지만 끝이 뾰족하진 않아요. 그런데 매는 부리가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구부러진 채 뾰족합니다. 그리고 콩새는 부리가 두껍고 짧지만 끝이 뾰족합니다. 이렇게 새의 부리 모양이 모두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새의 부리 모양이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새들이 먹는 먹이 때문입니다. 외가리는 주로 개구리를 먹고 매는 다른 새들을 잡아먹으면서 삽니다. 그리고 콩새는 이런 견과류들을 먹고 삽니다. 이렇게 먹는 먹이에 따라서 새의 부리 모양이 달라집니다. 생물은 다양한 환경에 따라서 특징이 달라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환경에 적응된 생물의 특징을 관찰하여 말해보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환경에 적응된 여우가족 찾기 활동을 해보고 다양한 환경에 적응된 생물을 알아보고 환경에 어떻게 적응됐는지 찾아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움 활동 영상으로 넘어가 주세요. 조금 전에 먹이에 따라 새의 부리 모양이 다른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번에는 여우 가족을 통해서 생물이 환경에 적응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관찰 73쪽에서 76쪽을 보면 서식지 카드와 여우 가족 카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서식지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서식지는 생물이 사는 곳을 서식지라고 합니다. 우선 73쪽과 76쪽에서 서식지 카드와 여우가족 카드를 뜯어주세요. 다 뜯은 친구는 영상을 계속 재생해주세요. 네, 이제 이 서식지 카드와 여우가족 카드를 가지고 활동을 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활동은 서식지 카드와 여우가족 카드를 관찰하고 특징을 이야기해보는 활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동은 서식지 카드와 여우 카드를
함께 올려보면서 어느 곳에서 여우가 잘 살아남을 수 있는지 선택해보는 활동과 그렇게 선택한 까닭을 이야기해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활동으로 이거 지울게요. 여우의 특징을 살펴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우의 특징을 살펴볼 때는 털 색깔이 무슨 색인지, 그리고 귀의 크기는 어떤지, 그리고 털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털이 많고 적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떤지 각각 한번 살펴보세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 카드 뒷면에 있는 곳에 털은 무슨 색이고 귀의 크기는 어떻고 털의 풍성함은 어떤지 적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잠시 멈추고 여우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세요. 다 살펴본 친구는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여우 가족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여우는 이 배 부분에 흰색 털이 있고 등 부분에는 황토색 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꼬리에는 꼬리털이 덥수룩하고 주둥이는 좁지만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여우는 몸 전체가 하얀색 털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와 눈은 까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털이 아주 많고 이 발 쪽에도 털이 덥수룩하며 귀는 작은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여우는 털이 약간 황토색 털을 가졌고 발과 얼굴은 조금 더 연한 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 끝이 검정색이고 이 귀가 상대적으로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험 관찰 19쪽을 한번 펴주세요. 이 여우들이 각각 어느 것에서 살아가기 좋을까요? 이 위쪽은 서식지입니다. 이 여우에 적합한 서식지가 어디인지 한번 줄을 이어보세요. 네, 다 이었으면 선생님과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확인하면 이런 식으로 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1번 여우는 이쪽, 2번 여우는 이쪽, 3번 여우는 이쪽에 각각 줄을 이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서식지와 여우가족을 그렇게 연결한 까닭을 실험 관찰 19쪽에 한번 적어보세요. 화면을 멈추고 활동을 하고 다 한 사람은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네, 먼저 여러분 생각을 이야기해 주세요. 왜 그렇게 이었는지. 네,
선생님은 우선 서식지 환경이랑 털 색깔이 비슷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비슷하면은 적에게서 몸을 숨기거나 아니면 먹잇감에 접근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을 이어줬습니다. 또한 추운 곳에 살려면 털이 풍성해야겠죠? 털이 풍성해야 되고 더운 곳에 살려면 상대적으로 털이 적어야지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귀의 크기도 있었는데 귀가 크면 열이 많이 빠져나갈까요? 적게 빠져나갈까요? 그렇죠. 귀가 크면 그만큼 열이 잘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사막에 사는 여우는 더우니까 열이 잘 빠져나가야 해서 귀가 크고, 북극에 사는 여우는 추우니까 열을 잘 보존해야 돼서 귀가 작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응이란 생물이 어떤 특정한 서식지 환경에서 오랜 기간 걸쳐 살아남기에 유리한 특징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생물은 이런 생김새나 아니면 생활 방식 등을 통하여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새와 여우들은 이렇게 생김새를 통해서 환경에 적응한 결과입니다. 그럼 다양한 환경에 적응된 다른 생물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7쪽을 펴주세요. 네, 다 편 친구들은 영상을 재생하고 아직 덜 편 친구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다 펴면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먼저 식물을 살펴볼 거예요. 지금 두 가지의 식물이 있습니다. 이 식물은 잎이 매우 넓고 이 식물은 선인장이라고 해서 가시가 있고 줄기가 매우 두꺼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쪽 식물은 굉장히 잎이 넓고 이 선인장은 가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잎이 가시 모양이어서 물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는 것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 선인장은 사막처럼 물이 없는 곳에 적응된 결과로 가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두꺼운 줄기에는 물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서 이 역시도 물이 적은 환경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적용된 결과입니다. 네, 이렇게 굵은 줄기와 가시는 물이라는 환경에 적응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선인장의 모습입니다. 물이 없는 환경에 적응한 선인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새 이름 뭘까요? 네, 이 새 우리 자주 볼 수 있죠?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그럼 이 새는 무엇일까요? 이 새는 부엉입니다. 이 둘을 어디를 봐보냐면 눈을 한번 봐보세요. 눈을 한번 봐보세요. 눈. 비둘기는 빛에 민감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로 낮에 활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눈이 작고 빛에 민감한 시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엉이는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눈이 크고 약한 빛에도 민감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빛에 어떻게 적응했느냐에 따라서 생김새가 달라진 생물들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아까 봤던 여우들이에요. 지금 이 여우는 사막여우입니다. 사막여우고 이 여우는 북극여우예요. 먼저 사막여우는 귀가 크고 몸이 마른 편이에요. 그리고 북극여우는 귀가 작고 몸집이 큽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귀가 크면 열이 잘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운 환경에서 유리하고, 귀가 작으면 열을 잘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추운 환경에서 보존할 수 있다고 했죠. 몸집이 커야지 이렇게 에너지 같은 것을 많이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추운 곳에서 더 유리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온도에 적응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똑같은 북극여우인데 이쪽은 여름철 북극여우, 이쪽은 겨울철 북극여우입니다. 북극도 북극이라고 해서 마냥 얼음만 있는 곳이 아니라 북극에도 빙하가 녹고 풀이 자란 여름이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풀이 있는 환경에서 털이 흰색이면 사냥하고 적을 피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여름철 북극여우는 이렇게 생김새가 변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온도에 생김새를 적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물총새예요. 이 물총새는 여름인 나라를 찾아서 이동하는 새입니다. 이러한 철새들은 계절별로 온도 차이가 큰 환경에서 생활 방식을 통해 적응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온도에 생활 방식을 적응한 생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험 관찰 19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대벌레와 밤송이가 환경에 어떻게 적응됐는지 한번 써보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실험 관찰 19쪽을 펴고 화면을 멈춘 다음에 이 둘이 환경에 어떻게 적응되었는지 한번 써보세요. 대벌레는 몸 모양이 이렇게 식물처럼 변한 거고 밤송이는 가시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다 적은 친구들은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네. 대벌레는 가늘고 길쭉한 생김새를 통해 나뭇가지가 많은 환경에 몸을 숨기기에 유리하게 적응된 것이고, 밤송이는 가시를 통해서 적에게서 자신을 보호하기 유리하게 적응된 예입니다. 다음, 다람쥐와 공벌레는 어떻게 환경에 적응되는지 한번 써볼까요? 화면을 멈추고 한번 적어보세요. 다 적은 친구는 영상을 재생해주세요. 네, 다람쥐는 겨울잠을 자는 행동을 통해서 몸에 저장된 양분을 천천히 사용해서 추운 겨울을 지내기에 유리하게 적응되었고, 공벌레는 몸을 오므리는 행동을 통해서 적의 공격에서 몸을 보호하기에 유리하게 적응되었습니다. 네. 배움 활동은 여기까지고 다음 배움 정리 영상으로 넘어가 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물이 사는 곳을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죠. 서식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생물은 각 서식지의 환경에서 살아남기에 유리한 특징을 지녀야 자손을 남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특정한 서식지에서 오랜 기간
걸쳐 살아남기에 유리한 특징이 자손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바로 적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적응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생물은 생김새. 생김새가 변한다거나 아니면 생활 방식을 통해서 환경에 적응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나온 내용들이 오늘 배운 내용 중 가장 핵심 내용이니까 화면을 잠깐 멈추고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그럼 문제를 풀면서 한번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김새를 통해 적응한 예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4개가 있네요. 4개 중에 3개는 생활 방식, 1개는 생김새와 관련된 적응입니다. 어떤 것들이 생활 방식이고 어떤 것이 생김새인지 한번 잘 찾아보세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대벌레의 몸에 생김새가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변해서 적응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생김새예요. 나머지 2, 3, 4번은 생활 방식, 생활하는 방식이 적응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환경오염이 생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